네, 안녕하세요. IT베이 김도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참석 요청드린 이유는 12월 18일 날 EIB 시스템이 새롭게 단장돼서 알웨이 시스템으로 리뉴얼 오픈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그 기능들을 같은 거를 선생님, 연구자분들께 안내하고자 이렇게 교육 참석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저희가 이제 12월 15일 금요일 5시부터 12월 18일 월요일 8시 전까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 서비스가 중단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사용하던 서버를 저희 IT베이 IDC 센터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전을 한 다음에 저희 리뉴얼 오픈되는 새로 단장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끔 서버 중지 기간이 실시됩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아이디도 기존에 여러 개의 이제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새로 통합 아이디를 생성하셔서 한 개의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도 기존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스 방식에서 나스 이중화 방식으로 변경이 돼서 조금 더 그 심사 기록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이제 개인 정보 같은 거를 좀 더 보안이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웹표준화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시행이 안 됐었는데 웹표준화도 시행될 예정이고요. 디자인도 약간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디자인된 게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를 새롭게 단장을 해서 디자인도 요즘 스타일로 맞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서비스 중지 기간에 www.e-irb.com을 접속하시면 이렇게 안내 페이지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알베이 바로가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www.r-bay.co.kr에 해당하는 도메인으로 이동이 되게 되고 이제 중지 기간에는 이렇게 화면이 보일 거고요. 중지 이후에 이제 12월 18일 8시 이후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바로 리뉴얼된 시스템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주요 개선 사항 및 변경 사항 요약 먼저 말씀드리면요. 먼저 홈페이지 디자인이 대폭 리뉴얼이 돼서요. 메인 홈페이지 그리고 기간 홈페이지, 교육수강 홈페이지가 변경이 됩니다. 메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e-irb.com 들어오시면은 기관명들 쫙 써져 있는 화면 있잖아요. 그 화면이 변경돼서 여러 메뉴도 붙고 게시판도 붙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변경했고요. 기관 홈페이지도 요즘 스타일로 좀 변경을 하고 그리고 각 기관 IRB 담당자분께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끔 변경했습니다. 교육수강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그 각 기관 교육 담당자분이 교육 강좌를 개설해서 이제 거기에 가입되신 분들만 수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저희 메인 홈페이지로 빼면서 저희 IT베이 회원, 알베이 회원일 경우 모두 수강할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T베이 통합 회원인데요. 요게 이제 이전 EIB 시스템에서 RBA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 IT베이 쪽으로 모두 가입을 하시게끔 되고요. 통합 회원으로 진행하시게끔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장점이 뭐냐면 여러 기관에 활동하실 경우 하나의 사용자가 여러 기관에 가입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서 아마 아이디가 여러 개를 사용하셨을 경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리뉴얼이 되면은 통합회원 진행하셔서 한 사용자가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구조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통합회원 크게 변경이 됐고요. 세 번째로는 마이페이지 기능 개선인데요. 그중 첫 번째로 이제 이력서 작성 기능 추가인데 이게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마 첨부 파일 형식으로 이제 업로드하고 그리고 치환을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이제 리뉴얼이 되면 저희 마이페이지 쪽에서 이력, 경력, 기타 사항 등 그 해당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 PDF로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PDF로 저장할 수 있게 기능을 변경해 놨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기존 파일을 첨부하실 때 옛날 양식을 사용하실 경우 아마 옛날 양식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아니 집 주소 같은 게 아마 기재가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채로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제 저희 쪽에서 디텍팅해서 삭제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사례를 많이 없애기 위해서 저희 시스템 내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고 출력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자 서약서 기능인데요. 아마 연구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각 기관의 연구 제출 서류를 제출하실 때 연구자 서약서도 서명해서 제출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셨던 내용들을 저희 시스템 내에서 동의를 하고 활용하실 수 있게끔 기능 개선을 했는데요. IRB 행정 담당자가 서약서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거를 세팅을 하면은 그 기관에 이제 권한이 있는 사용자분들은 해당 연구자 서약서를 서약하고 그 서약서에 동의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연구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끔 기능을 개선해 놨고요. 여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지금 현재 12월 18일에는 아마 이제 신청서상에서는 그 서약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신청서상에서 확인을 해야 아마 선생님들도 작성하실 때 편하고, IRB 담당 행정 선생님들도 이제 검토하실 때도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직 매칭되는 작업이 이루어져서, 그거는 2024년도에 1순위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 이력 등록인데요. 이것도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아마 생명윤리 교육과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만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최근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그리고 첨단재생 의료법에 관련돼서 해당 교육을 이수하게끔 법이 개정되어지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검증을 하실 방법이 없었는데, 리뉴얼 되면은 임상적 성능시험 교육, 그리고 첨단재생 의료법 교육으로 해서 음, 교육이 세팅이 될 거고요. 이거를 해당 교육 이력에 등록을 추가해 주시면 각 기관 관리자가 검증을 하실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 콘텐츠 관리 변경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수강 홈페이지 개선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각 기관에서 이제 교육 관리자가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했던 부분을 통합회원이 전환이 되면서 저희 IT베이 교육 관리자가 강좌를 개설하고 해당 교육에 맞게 선생님들께서 그 교육 수강을 하시면은 이제 학습하시고 이수하시면 이수증 출력까지 하실 수 있게끔 별도로 분리를 해서 기능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육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 수강, 이수, 출력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이제 안내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추가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이제 영상을 틀어드릴 건데요. 해당 교육에 대해서 그 틀어드릴 영상 교육은 저희가 R-베이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R-베이 채널로 검색하셔서 해당 채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통합 아이디 만들기, 회원 가입 등 영상이 있으니까 이번 교육 끝나고 뭔가 부족하신 점 있으시면은 해당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참석 못하신 동료 연구자분들 계시면은 이 유튜브 채널 알려주셔서 가이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선 화면부터 조금 보시면 이렇게 옛날 예스롬 홈페이지에서 요즘 16대 9에 해당하는 홈페이지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왼쪽 보시면 이렇게 기관명을 검색할 수 있어서 저희 서비스 이용 기간에 가입된 기관명을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로그인 버튼, 회원가입 버튼, 서비스 가입 문의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메뉴들이 있어서 심사위원회, 연구비, 그리고 CTC 홈페이지, 그리고 스폰서 모듈과 프리미엄 CRA는 24년에 개발될 예정이고, 요 해당 메뉴는 모니터분들이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 설명드린 교육 관련 홈페이지로 가는 메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부분은 저희가 안내하고 싶은 여타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API 연동, 보험 등 여러 가지 항목들 안내하고 싶은 내용을 이쪽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보시면 이렇게 게시판이 있는데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선생님께 안내를 드리고 싶어도 안내하고 싶은 창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이제 저희 ITBA에서 선생님들께 안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쪽에 게재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른쪽 배너 쪽에 링크를 걸어놔서 바로 가게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저희 서비스 이용 기간에 가입된 기간명들 나열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창 들어가시면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왼쪽부터 한번 보시면 상단에 알베이 로고가 있는데요. 이 로고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알베이 메인으로 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이제 테스트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각 기관 들어가시면 각 기관의 로고들이 보이실 거예요. 기관 로고를 클릭하시면 이 가운데 있는 화면을 맨 처음 들어가셨을 때 보이는 화면을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이 대시보드로 바로 갈 수 있게끔 다른 업무를 하시다가도 이 대시보드로 바로 갈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 놨고요. 그리고 상단 보시면 IRB 그리고 연구 책임자 부분 기재되어 있는데 이쪽을 클릭하시면은 차후에 저희가 IA, CUC나 DRB 등 그 각종 다른 위원회도 시스템 개발해서 여러 기관에 계약할 예정인데 계약된 기관이 있으면은 그 기관에 맞게 그 기관에 활용이 되어 있으면은 그 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는 란이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별로 이제 사용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란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기 이쪽 부분은 이제 각 사용자별로 교육 이수에 대한 요약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요거 참고로 보시면은 이렇게 해당 그 교육에 않으면 이렇게 유효하지 않음으로 표시될 거고요. 만약에 이수를 해서 이력 검증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유효 표시가 되면서 남은 디데이가 표시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은 마이 페이지 중 교육 이력이라고 있어요. 그 교육 이력 쪽으로 보내지는 링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마이 페이지로 갈 수 있는 아이콘, 그리고 쪽지 볼 수 있는 아이콘, 그리고 로그아웃을 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통합 회원 절차와 그리고 마이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해당 동영상 교육 자료 먼저 보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아이디 만들기 영상부터 보고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EIRB 사용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EIRB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기존처럼 로그인하여 접속하실 수가 없고 알베이 통합 아이디를 만드셔야 합니다. 통합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IRB 사용자께서 통합 아이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국내 많은 기관에서 사용 중인 EIRB 공동이용 서비스는 운영권이 이전되어 2023년 12월 18일 새로운 화면으로 옮겨져 오픈을 합니다. 기존 사용자분들 중 여러 기관에서 EIRB를 이용하시려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각각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들어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IRB 공동이용 시스템의 운영기관인 IT베이에서는 연구 관련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알베이 화면을 만들게 되었고 기존 EIRB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여러 개의 기관별 EIRB 아이디를 통합하는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EIRB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은 기존의 EIRB.com으로도 가능하고 albay.co.kr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기존 EIRB 시스템의 사용자께서는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albay 화면에서 로그인하시면 통합회원 가입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존 EIRB.com으로 접속하셔도 albay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EIRB 시스템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통합 아이디를 생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아이디가 한 개만 보유 중인 사용자께서도 통합 아이디 생성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회원 정보 관리의 주체와 수집 정보가 일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 화면이 알베이 메인 화면입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창에 기존 EIRB 시스템에서 사용하시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EIRB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 중인 사용자께서는 그중 아무거나 하나를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화면 하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회원가입 내역이 있음을 알리는 확인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디, 비밀번호가 없거나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신 것이거나 아직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으로 추정됩니다. 회원이 아니신 분은 화면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에 대한 영상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약관동의 절차입니다. 필수 약관은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그리고 정보 수신 동의로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면 통합 아이디 생성이 안 됩니다. 선택 약관은 사용의 편리한 개선이나 기능 추가를 위한 설문 수집이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사은품도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선택 약관에도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아이디 선택 절차로 통합 아이디는 기존 아이디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시거나 새로운 아이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통합 아이디를 정하셨으면 아이디 중복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아이디가 없고 사용 가능한 아이디면 화면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정보 입력 절차로 아이디와 이름란의 정보가 본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영문 이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통지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연락처 정보인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정보를 입력하시고 각각 인증번호 발송을 클릭하시면 휴대폰과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인증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소속기관 정보를 기관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소속기관 찾기 창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이 2 이상인 사용자는 가장 대표가 되는 소속기관을 찾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속기관이 없는 분은 활동하시는 기관을 선택하시거나 본영상 뒷부분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군 선택 정보는 종사자 교육이나 관련 교육의 이수와 연결되는 정보이니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복수 체크도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정보는 간략히 기술하셔도 되며 각 기관 IRB 관리자가 EIRB 사용 권한 부여 시 참고하게 됩니다. 화면 하단의 통합 신청을 클릭하면 마지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통합 아이디는 생성되었으며 내 정보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구자, IRB 위원, 모니터는 각 기관의 IRB 관리자에게 이용 권한 신청과 사용자의 이력 정보인 CV 등록, 연구자 서약서 등록을 진행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내 정보 보기와 관련된 영상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RBA 화면 및 EIRB 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화면의 문의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마이 페이지에 대한 교육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베이 서비스 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구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마이페이지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아이디 생성 마지막 화면 또는 신규 회원가입 마지막 화면에서 내 정보 보기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을 하신 경우 알베이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이페이지 첫 번째 항목인 내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 아이디 생성 또는 회원가입 시 입력했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영문 이름, 휴대폰 번호 등 잘못 기재된 경우 이 항목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변경 시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기관, 사용 권한 등이 끊어지게 됩니다.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 기관과 유형을 다시 등록해야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관은 소속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추가 등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등록할 수 없고 각 기관 관리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24년에 구현될 예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아이디 생성을 진행하신 경우 기존 EIRB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과 사용자 유형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혹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회원 가입하신 경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기관을 등록해야 합니다. 화면 하단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신 후 기관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활동하실 위원회와 사용자 유형 선택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 관리자가 승인 후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사용자 유형의 경우
반드시 이력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력서를 PDF 파일로 업로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 입력 후 하단의 수정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 상단의 이력서 최종 수정일이 업데이트됩니다. 작성하신 이력서는 PDF 출력 후 개인 이력서로 활용 가능하신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이력서는 신청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 사용자 유형의 경우 반드시 교육 이력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통합 아이디 생성을 진행하신 경우 기존 이 IRB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 이력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회원 가입하신 경우 등록하실 수 있는 교육 이력이 있다면 우측 상단 교육 이력 추가 버튼 클릭하신 후 교육 이력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 관리자가 교육 이력 검증할 경우 유효 여부가 미검증에서 유효로 변경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력 추가 버튼 클릭 시 나오는 화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교육 적용 현황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 사용자 유형의 경우 서약서 작성은 필수 항목입니다. 다만 기관별로 서약서 기능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서약 항목 내용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서약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 내용 보기 버튼 클릭 시 보이는 화면입니다. 내용 확인 후 하단의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서약서 확인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RBA 화면 및 EIRB 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화면에 문의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통합 아이디 생성에 대한 영상과 마이 페이지에 대한 영상 시청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실제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안내드렸지만 실제 메인 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화면 보이실 거고요. 왼쪽에는 이제 기관명 검색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상단에 로그인 회원가입, 서비스 가입 문의 버튼 확인하실 수 있고, 하단에는 심사위원회, 그리고 교육 페이지, 그리고 연구비 관련 가입되어 있으신 기관, 그리고 CTC 관련 가입되어 있으신 기관, 그리고 스폰서 모듈이랑 프리미엄 CRA는 차후에 개발 예정에 있고 해당 메뉴는 모니터분들이 활용될 예정이고요. 서비스 부분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안내하고 싶은 내용들 이렇게 기재해 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저희 IT베이에서 안내하고 싶은 내용 이렇게 기재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고요. 이쪽 게시판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배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저희 서비스 이용 기간 가입되어 있으신 곳에 대한 기관명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요. 음,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면,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 메인 페이지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교육 관련된 게시글 확인하는 곳 있고요. 교육 신청 버튼 누르면 저희 IT베이 교육 담당자가 개설한 강좌 내역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교육을 이렇게 신청 부분 주시면 이렇게 교육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고 해당 교육 신청해 주시면 내 강의실에 이렇게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 온라인 교육의 경우, 무료 교육일 경우 학습하기가 바로 활성화가 되고요. 유료 교육일 경우 신용카드 결제나 가상계좌 결제를 진행한 경우에 학습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고 해당 교육도 마찬가지로 유료일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랑 가상계좌 결제를 해주실 경우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학습하기를 통해서 모든 교육을 다 들으시고 이수 조건에 맞아서 이수가 되셨다고 하면 수강 이력 쪽에 이렇게
이수증 부분에 미수라는 텍스트가 이수라는 버튼과 출력이라는 버튼으로 변경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수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복습을 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출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수증을 PDF로 저장하실 수 있게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싶은 기관명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위원회를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지금은 IRB 위원회랑 그리고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쓰는 기관은 연구비, 그리고 CTC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기관은 CTC, 이 세 개의 부분이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고요. 차후에 저희가 IA, CUC나 DRB 위원회가 시스템 구현이 된다고 하면 저희 시스템을 사용을 위해서 계약하신 기관들은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보이실 거고요. 저희 IRB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각 위원회별로 기관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홈페이지는 IRB 행정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또는 메뉴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입장하셔서 정보 확인하셨으면 입장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요.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작업창으로 진입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왼쪽에는 메뉴, 그리고 대시보드 바로가기, 알베이 바로가기, 그리고 위원회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사용자 유형 선택할 수 있는 부분, 그 교육에 대한 요약 정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이 페이지로 갈 수 있는 아이콘, 쪽지 아이콘, 로그아웃 아이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신청하는 화면 조금 보여드리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연구 구분부터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연구 구분부터 체크를 하냐면은 이 연구 유형별로 아마 받아야 되는 교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 구분에 알맞는 유형 선택하신 다음 신청하기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기존과 동일한 항목들이 아마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고요. 또 상단 부분 보시면은 이제 연구 책임자가 직접 신청을 하셨으면 연구 책임자 부분에 기본 정보가 입력될 거고요. 담당 모니터나 연구 책임자가 작성을 하시면은 해당 부분에 작성 이름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만 조금 추려서 말씀드리면 과제 영문명도 이렇게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아마 기존에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을 건데요. 조금 달라지는 게 나중에 저희가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영문 통지서 발급 시스템이 구현이 되면은 해당 영문명을 이용해서 영문 통지서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콘 중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각 항목별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연구자를 추가하실 때 IRB 작성조의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데요. 요 메인 담당자 말고 하단 쪽에 뭐 공동 연구자나 기타 연구 담당자들 추가하실 때는 이쪽 하단을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쪽을 이용해서 추가해 주신 분들은 EIB 작성 권한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제가 승인이 되면 추가 권한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권한 요청을 IRB 행정 담당자분께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 주체, 연구 유형 동일하고요. 달라진 부분이 이렇게 분류 5, 인간을 대상하지 않는 연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 5를 체크하면 상단에 체크된 내용이 사라질 수 있다는 원인창이 뜨고요. 진행을 하시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시라고 하면은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 5를 체크를 하면은 상단 부분의 일부 항목들이 체크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 조금 가이드를 드리면은 사실 IRB 쪽에 제출하실 때는 인간 대상 연구를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간혹 뭐 참고문헌 연구로 이제 학회지에 제출하실 때 IRB 파일 넘버가 필요하실 경우가 더러 있다라고 하셔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사실 그 인간을 대상하지 않는 연구를 심사를 해줄지 말지는 아예 각 기관의 SOP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출할 경우가 있으시면 IRB 행정 담당자 분께 여쭤보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원 의뢰기관 정보도 동일하게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연구비 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물론 같지만 이렇게 무로 둘 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아래쪽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유로 체크가 되면은 이렇게 아랫부분을 기재하게끔 펼쳐지게끔 구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목표 대상 증례수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렇게 한 칸만 있어서 숫자와 텍스트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해당 칸에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고 뭔가 추가적으로 텍스트가 입력이 필요하시면 비고 칸에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 부분에서도 이렇게 국내 다기관이나 다국가 다기관 같은 경우 참여 기간 수나 참여 국가 수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기존에는 텍스트도 입력됐었는데 리뉴얼이 되면서 숫자만 입력할 수 있게끔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예정 기간도 이렇게 달력을 활용해서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질환군, 일반명, 상품명도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고 조금 변경된 게 제출 서류가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제출 서류를 이제 첨부하실 때, 한 곳에 한 칸만 등록하시고, 총 세 칸까지, 총 세 서류까지, 세 첨부 파일까지 업로드를 해주실 수 있었는데, 리뉴얼이 되면서 총 5개의 파일까지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총 100메가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메일처럼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여러 개의 파일이 있을 경우 등록이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연구 책임자가 작성하실 경우 연구 책임자 첨부 파일 입력란이 있고요. 제출 서류 정보 같은 경우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IRB 행정 쪽에서 이렇게 세팅한 데이터 값이 보이실 거고요. 제출하는 서류를 알맞게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 등록하시면 이렇게 제출 서류 정보에 등록이 되고 만약 이 기본값 이외에 다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수동 입력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자 요청사항, 의뢰자 요청사항, 텍스트로 작성하는 날 있고요. 맨 하단 보시면 이렇게 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체크하시는 부분에 헷갈리는 부분 있으시면 해당 내용 읽어보신 다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버튼은 나중에 오픈되면은 상단에도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작성이 됐다 하면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대학 기관 같은 경우는 아마 신규 신청서 같은 경우 파트 1만 있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할 거고요. 병원 기관 같은 경우는 파트 2가 있어서 파트 2를 작성해 주신 다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음 버튼 눌렀을 때 필수 값을 기재 안 해주셨으면 해당 화면 쪽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당 화면 작성하신 다음 버튼 눌러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신규 신청서 항목 작성하는 거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 외 신청건들은 그렇게 크게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변경 보고 같은 경우 기존처럼 이렇게 변경 사항 체크하신 다음에 그 체크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적어주셔서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하단 부분은 아까 신규 신청서 제출 서류처럼 이렇게 5개의 파일 최대 100메가까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입력해 주실 수 있고 제출 서류 정보도 입력해 주실 수 있고 연구자 요청사항, 의뢰자 요청사항 테스트로 입력해 주신 다음에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 같은 경우는 저희 아까 동영상으로 안내 드린 것처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클릭해 주시면 해당 CV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잠시만요.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력서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CV에 작성된 내용을 이렇게 텍스트로 내용으로 팝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 중인 건은 이렇게 작성 중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 신청을 하셨으면은 연구 책임자가 신청하셨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IRB 행정 담당자께 신청 중 상태로 넘어가고요. 연구 담당자나 담당 모니터가 작성을 해주셨으면은 연구 책임자의 컨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뢰 내용 확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안내드리고 싶은 점이 이렇게 의뢰 중일 경우에는 아직 연구 책임자가 열어보지 않은 상태고 의뢰 완료일 경우에는 해당 신청건을 심사건을 열어본 상태고요. 의뢰 중일 때는 앞서 이제 연구 담당자나 연구 책임자가 수정이 가능하신데 의뢰 완료일 경우에는 이제 권한이 아예 넘어와서요. 연구 책임자가 반드시 제출을 하시기 위해 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잘 작성이 안 돼 있으면은 반성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송된 내용을 이렇게 연구 책임자가 반송했다던가 아니면은 IRB 행정 담당자가 반송하셨으면 이 반송 재사용 리스트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 다시 재사용해서 다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심사별 조회나 과제별 조회에서 신청서 또는 통지서를 심사건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 상단에 이제 출력 인증이라는 버튼이 생길 거예요. 출력 인증이라는 버튼이 생기면,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되고, 본인 인증을 하시면 이쪽에 각 신청서 또는 통지서에 이렇게 출력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고요. 이 출력 버튼 활성화된 걸 클릭하셔서 PDF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뉴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동의서 인증 시스템 모듈이라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 모듈을 사용하시는 기관 같은 경우 IRB 행정 담당자가 해당 통지서 기재하실 때 해당 변경된 동의서나 신규 동의서를 워터마크를 삽입해서 업로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최종 동의서를 연구자분들은 해당 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 연구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얻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심사비 같은 경우 기존에 아마 일반 계좌로 이제 입금을 해주셨을 텐데 이렇게 저희 시스템 내에서 카드 결제 또는 가상 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게 구현을 해놨고요. 현재 삼성 서울병원만 해당 기능을 이용하고 있고 저희가 리니얼 이후에 안정화가 되면은 각 기관에 이제 확인을 해서 계약 진행을 한 다음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제 연구비 정보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 사용하시는 기관에 노출되는 메뉴고요. 마지막으로 게시판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변경 사항들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4년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 예정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약서 신청서 매칭 부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1순위로 개발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규 신청서 같은 경우는 심사 결과가 시정 보완이 나왔을 때 시정 계획서 또는 보완 계획서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뭐 변경이라던가 중간 예상하지 못한 문제 같은 경우는 해당 심사 결과가 시정 보완이 나왔어도 동일한 신청서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다른 신규 외 신청서가 시정 보완이 나왔을 때도 시정 신청서와 보완 신청서로 이제 제출하실 수 있게끔 개발 예정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각각 이제 심사 결과 건별로 이제 매칭을 해서 연결할 수 있게끔 개발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문 통지서 발급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게 두 단계로 나눠서 개발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는 저희 통지서 서식이 있는데 또 통지서 서식에 있는 내용 한해서 변경을 한 다음에 영문으로 변경한 다음 발급하는 1단계 버전이 있고요. 2단계 버전은 아마 통지서 상에 그 IRB 행정 담당자분들이 작성해 주시는 심사 내용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번역을 해서 발급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안내해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교육 드린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r-베이로 검색을 하시고 그 필터를 채널로 검색을 해주시면은 해당 채널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교육으로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은 해당 유튜브 확인하셔서 동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